S&P 500을 평생 모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 거라고 믿으시나요? 맹목적인 장기 투자는 오히려 당신의 계좌를 반토막 낼 수도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장까지 이 끔찍한 역사적 붕괴들은 놀랍게도 모두 미국 대선이 있던 해나 그 직후에 터졌습니다. 과거 45년간의 백테스트 결과 승률 97%를 기록한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 스탠리 드러큰밀러의 방식인데요. 바로 대선 2년 전에 주식을 사고 대선이 있는 해에 파는 겁니다. 다음 미국 대선은 2028년입니다. 왜 2026년 지금 당장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야 하고 2028년에는 미련 없이 시장에서 도망쳐야 하는지 그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가장 압도적인 확률의 매수 타이밍에 서 있습니다. 지금 주식 비중을 늘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앞으로 2년 동안 가장 확실한 수익 구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2028년에도 주식을 쥐고 있다면 당신의 계좌는 반토막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시중에는 S&P 500을 그저 평생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조언이 넘쳐납니다. 맹목적인 장기 투자는 마음을 편하게 할지는 몰라도 당신의 자본을 완벽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과 뇌피셜을 배제하고 지난 45년간의 백테스트 데이터만으로 시장을 증명하겠습니다. 왜 2026년 주식을 담아야 하고 다음 대선이 있는 2028년에는 시장에서 도망쳐야 하는지 그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드러큰밀러를 아십니까? 그는 30년 동안 매년 평균 30%의 수익률을 꾸준히 기록한 전설적인 트레이더입니다. 일반적인 월가 헤지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이 15%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2배나 뛰어넘는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그가 이렇게 오랜 기간 압도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복잡한 퀀트 모델이나 거시경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1976년 드러큰밀러의 첫 상사는 그에게 단 하나의 뼈대 있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정치 사이클을 이용해라. 대선 2년 전에 주식을 사고 대선이 있는 해에 팔아라. 작동 원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최우선 목표는 재집권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선거가 있기 전 해부터 선거 당일까지 자신들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합니다. 금리를 압박하고 재정을 풀고 온갖 부양책을 쏟아내며 경제가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뻔한 정치적 이기주의를 투자 수익으로 치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미국의 다음 대선은 2028년 11월입니다. 공식에 대입하면 대선 2년 전인 바로 올해 2026년이 사이클의 최하단이자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 단순한 로직이 실제로 통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보겠습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45년치의 미국 증시 차트를 백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78년, 1982년, 1986년, 1990년 등 대선을 2년 앞둔 중간선거 해에는 어김없이 시장의 주요 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대선 2년 전에 사서 대선 해에 파는 이 단순 무식한 전략을 기계적으로 따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본전으로 마감했던 2004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4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승률로 따지면 97%에 달합니다. 시장에 100%는 없지만 이 정도의 통계적 우위라면 내 자본을 베팅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2026년 현재 주식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든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든 그것은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정치적 부양의 사이클은 이미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45년 동안 S&P 500을 그냥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게 수익금이 더 크지 않나?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단순히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장기 투자가 누적 수익금 자체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심리와 하락장이라는 변수를 철저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대선 당해의 주식을 팔고 나오라는 스탠리 드러큰밀러의 전략, 그 진짜 핵심 가치는 초과 수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본 보존과 치명적인 리스크 회피에 있습니다. 과거 최악의 폭락장들이 언제 발생했는지 연도를 되짚어 보십시오. 2000년 닷컴 버블의 붕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폭락. 놀랍게도 이 역사적인 붕괴들은 모두 대선이 있던 해에 터졌거나 그 직후에 시장을 덮쳤습니다. 선거를 위해 무리하게 끌어올렸던 경제의 거품이 선거라는 이벤트가 종료된과 동시에 터져버리며 청구서로 날아온 것입니다. 무지성 장기 투자를 고집했다면 당신은 계좌가 마이너스 60% 이상 박살나는 이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온몸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1억이 4천만 원이 되는 것을 보며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 사이클 전략을 따랐다면 당신은 대선이 있는 해에 이미 주식을 현금화하여 시장에서 빠져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폭락을 피하고 바닥에서 다시 주식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비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것을 넘어 버는 돈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첫째, 2026년 현재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 특히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시장지수 ETF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십시오. 지금의 변동성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매집의 기회입니다. 둘째, 매수한 물량은 2027년까지 묵묵히 들고 가십시오. 정치권이 2028년 대선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경제지표를 마사지하고 시장을 부양할 것입니다. 그 바람을 타고 자산을 불려나가면 됩니다. 셋째, 대선이 있는 2028년이 도래하면 미련 없이 파티장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하십시오. 시장이 최고점을 찍고 환희에 차 있을 때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을 대폭 줄이고 현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피신하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거 이후에는 반드시 부작용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맹목적인 장기 투자의 환상에서 벗어나 45년 데이터가 증명하는 확률 높은 자리에만 베팅하십시오. 자본을 지키는 자만이 결국 다음 사이클에서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선 사이클 전략의 창시자인 스탠리 드러큰밀러의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의 13F 공시 지금 당장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팩트체크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철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먼저 밝힙니다. 물론 2026년 현재 시장에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은 언제든 증시에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철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 이런 극단적인 리스크가 터져서 시장이 발작하고 폭락장이 연출된다면 그것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45년 백테스트가 증명하는 대선 2년 전 저점이라는 완벽한 타이밍에 시장이 알아서 바닥을 파고 박앤세일을 해주는 역대급 기회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쏟아내는 투매 물량을 한 번에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최하단 바닥을 예측하려 들지 말고 철저하고 기계적인 분할 매수로 접근하여 물량을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공포심에 주가가 꺾일 때마다 평단가를 낮추며 비중을 늘려가는 겁니다. 위기는 곧 가장 확실한 매수 시그널일 뿐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